예, 지난해 경북 경주에 이어 포항에서 또다시 역대급 지진이 발생하면서 한반도의 지진 공포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조만간 더 큰 지진이 올지 모른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이 날로 증가하는 지진 사고에 대비한 철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이 시간 석윤열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 이해국 카톨릭대 의정부 성모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김동혁 기상 전문기자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자, 어제 2시 19분 정도인가요? 포항에서 지진이 일어났습니다만 하루가 지난 셈인데요. 이후에도 계속 여진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김 기자, 어젯밤 이후 이 시간까지 이어진 상황 좀 정리해 주시죠. 오늘 오전에도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 9시 2분에 규모 3.6의 여진, 그래서 꽤 강한 여진이 다시 한번 발생을 했고요. 어제 오후 2시 29분이었습니다. 규모 5.4, 그래서 경북 포항시 북구 북쪽에 한 9km 떨어진 지점에서 역대 2위에 달하는 강한 지진이 발생했고요. 발생하기 7분 전쯤에, 그러니까 2시 22분에 규모 2.2와 2.6의 전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진 이후에 강한 지진이 발생했고, 이후에 2시 32분에 규모 3.6, 그리고 계속해서 3.5, 4.3 강한 지진이 있었고, 말씀해 드린 대로 오늘 아침에도 역시 규모 4에 달하는, 4에 조금 못 미치는 여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기상청에서는 여진은 한 6개월 이상 계속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이번 지진에서 전국적으로 흔들림이 관측이 됐습니다. 경북에서 진도 6, 그리고 강원과 경남 지역, 대구, 부산, 울산, 충북 지역에서 진도 4에 달하는 흔들림이 관측이 됐고요. 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포항 지진에 따른 이재비는 1,536명, 그리고 인명피해는 57명이 집계됐다라고 현재까지 밝힌 상황입니다. 그에 예. 따라서 또 강진이 있은 후에 포항시 북구 용흥동, 그러니까 강진이 발생한 지점에서 9km 남쪽으로 떨어진 곳에서는 땅 밀림 현상도 관측이 됐습니다. 땅 밀림이요? 예, 그렇습니다. 땅 밀림이라는 것은 이제 어떤 특정한 인위적인 힘에 의해서 땅이 이제 뒤틀렸다는 얘기인데, 예, 예. 그곳에 이제 무인 관측 시스템에서 6.5cm가량 흔들림이 관측됐다라고 산림청에서 밝힌 상황이고, 예. 오늘 그 현장에 가서 현재 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민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예, 주민들은 7명이 현재 대피해 있는데, 예, 예. 그 무인 관측소가 있는 산간의 바로 아래쪽에 있는 주민 7명이 예. 현재까지 대피해 있는 상황입니다. 일종의 산사태에 징후가 있을 수도 있다 이런 걸로 해석이 되는데 좀 조심을 하셔야 되고 관계기관에서는 좀 체크를 좀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 일본에서의 땅 밀림 기준치가 1시간에 10mm입니다. 그러니까 1cm인데 지금 포항 강진으로 인해서 6.5cm니까 굉장히 강하게 땅 흔들림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예. 앞으로 오늘 산림청에서 조금 이따 발표를 하겠습니다만 좀 추이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경주 지진에 비해서 규모는 좀 작죠. 5.4니까요. 경주 지진은 5.8이었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체감하는 그 진동의 크기는 굉장히 컸고 피해가 경주 지진보다 덜 클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최종 피해 집계를 해봐야 알겠지만 어떻습니까? 이렇게 된 이유가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 한 3가지 정도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지난해 경주에서 발생한 지진은 규모 5.8이었고 이번에 발생한 지진이 5.4니까 예. 사실은 에너지 차이로 봤을 때도 경주에서 발생한 지진이 훨씬 더 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집계된 피해는 지난해 경주 지진보다는 훨씬 더 클 것이다라고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지진이 발생했을 때 지표에서 얼마나 아래쪽에서 발생하느냐가 중요하게 되는데 예. 경주 지진이 10에서 한 15km 떨어진 곳에서 지진이 발생했다면 이번 포항 지진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9km 쪽에서 발생했다. 그래서 훨씬 더 이 지표면에서 가까운 곳에서 지진이 일어났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흔들림이 굉장히 강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에 예. 따라서 피해가 굉장히 좀 크게 나타났고 또 하나는 경주에서 발생한 지진은 도심지에서 좀 멀리 떨어진 곳에서 발생했습니다. 다만 이번 포항 지진 같은 경우는 지도에 표시를 해보면 바로 1km 떨어진 곳이 구도심지에 해당이 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구도심지에 있는 아파트라든지 빌라, 그래서 공동주택에서 피해가 굉장히 컸고 예, 예. 자동차 파손 사고도 굉장히 좀 컸고 예. 그래서 이제 지진이 발생하게 되면은 인구 밀도라든지 아니면은 고층의 어떤 건물의 밀집도 이런 예. 것도 좀 차이가 좀 있었기 때문에 예, 예. 경주보다 포항에서 피해가 더 컸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포항 지역 주민뿐 아니라 전 국민이 좀 불안해하실 것 같은데요. 여진 또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서 교수님. 지난 경주 지진 때도 저희들이 여러 가지 교수님 모시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어제 지진 직접 느끼셨죠? 전 다행히 지하에 있었거든요. 아, 그러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 느낌은 없었는데 예. 만약에 지상, 우리 학교에서도 아마 5층 이상 건물이 있거든요. 예, 예. 분명히 좀 밀린 힘을 느끼지 않았을까. 사실 홋카이도 갔을 때 굉장히 놀랐거든요. 근데 그 정도는 안 했지만은 예.
어쨌든 지하에 있었던 게 가장 그나마 먼저 생각나시는 게 원전이었을 텐데. 그렇습니다. 예, 뭐 다행입니다. 아직까지 이상이 없다 이렇게 이제 한 손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렇죠. 예, 근데 사실은 아직은 발뻗고 있을 수는 없는 게 예, 어제 같은 경우는 사실 원전이라고 하면은 어제의 약 200배 내지 300배 지진이 바로 밑에 났을 때도 견딜 수 있게 예. 설계가 돼 있다. 뭐 말이 좀 많이 복잡하지만은 예, 예. 기본적으로 한 1초에 2m 내지 3m를 자연이 떠밀 때도 견딜게 예. 설계가 돼 있단 말이죠. 예, 예. 근데 어제는 약 2, 3cm니까 그야말로 강풍, 태풍에 견딜 수 있는데 미풍이 보러 지금 왔으면 24기가 괜찮지만 모두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까? 현재 물론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 이제 지난 10월로 기억하는데 그때부터 이제 앞으로 전 원전에 대해서 3m 1초 만에 말이죠. 예, 예. 그게 0.3 G라고 하는 G, 값이 예. 있는데 그게 집안 가속도 어쨌든 1초에 3m를 밀더라도 견딜 수 있게 모두 예. 보완하겠다. 그게 아마 내년 6월인 걸로 알고 예, 있어요. 맞습니다. 예. 그렇다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앞으로 어제 일어났던 거에 예, 300배 예, 예. 지진이 각 원전의 밑바닥에서 예. 바로 나더라도 견딜 수 있는 단 한 가지는 예, 예. 이제 거기가 설계 이야기고요. 이게 제대로 시공이 되고 그리고 사실 제 이름이 어제 많이 나오고 균열이 많이 갔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안 갔는데 어쨌든 예. 간에 이 균열이 원래 없어야 되는 곳에 또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그 한빛 원전에서 만약에 그런 게 있다면 지금 기회에 전부 전수조사를 해서라도 찾아낸다면 그러면 우리 국민께서도 주민께서도 안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자, 많은 분들이 이제 궁금해하는 거에 이제 원전에 대한 어떤 두려움, 뭐 파괴가 상황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자, 원전의 그 위치, 입지가 밀집 지역이 해안가, 서해 아니던지 아니면 지금 동해안에 지금 밀집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포항 같은 경우는 지금 지하의 지반이 약하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거든요. 자, 원전 입지를 그러니까 특히 바다와 가까운 지역이랄지 이렇게 한 이유가 있어요. 일단은 물이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 많은 냉각수 때문에 열을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이 원자를 식혀줘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강은 또 한강처럼 뭐 서울이 있거나 그래서 이제 사람이 바로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 같은 경우는 산업 시설이기 예, 예.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찾다 보니까 결국 포항 예. 또는 울산 물론 이제 바다를 찾다 보니까 남해도 있고 예, 예. 서해도 있죠. 그렇지만 서해는 굉장히 그 수온이 조금 높습니다. 예, 예. 그리고 남해는 또 태풍이 오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동해 쪽에 예. 몰려 있게 됐는데 사실 인구 밀도를 보나 예, 예. 원전 밀도를 보나 우리가 중국도 제치고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미국이 뭐 적어도 덜 조심하되 우리는 끝까지 더 조심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죠. 알겠습니다. 원전 얘기는 좀 잠시 뒤에 더 나눠보도록 하고요. 자, 교수님, 많은 분들이 이제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특히 어제 이제 한동대 학생들 건물 밖으로 뛰쳐나오는 장면 보고 깜짝 놀랐던 것 같아요. 또 부모님들 많이 걱정을 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수능이 일주일 연기되지 않았습니까? 학부모님들 걱정할 것 같고 수험생들도 지금 초조함이 크게 달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런 재난 상황, 지진과 같은 상황에서 트라우마가 일어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떤 현상,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어떤 느낌을 갖게 되는 건가요? 예를 들면 그 1974년인가에 캘리포니아 대지진이 일어났을 때 사망률이 갑자기 증가했는데 사실 지진으로 인한 사고로 돌아가신 분들보다 원래 심장병을 앓고 있던 분들이 지나친 불안과 긴장으로 많이 사망을 하셨다고 보고가 되고 있거든요. 그만큼 이 땅이 흔들린다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사고랑 비교할 수 없는 아주 예측 불가능하고 되게 불확실한 위험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그 공포심이나 불안이 여타의 사고에 비해서 훨씬 더 높을 수밖에 없고요. 공포나 불안이 그 강하게 그 감정 중추 안에 기록이 되게 되면 그 사건이 지나갔어도 반복해서 하루에 10번, 20번, 100번씩 계속 재방송이 되는 거랑 같은 효과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끔찍한 그 공포의 경험이 수십 차례 계속 재경험이 된다고 생각을 하면 그 불안과 초조감이 극에 달하게 되고 그럴 경우에 정신적으로 상당히 지쳐서 뭐 우울증까지 같이 올 수도 있고요. 그 집중하기 되게 어려운 상태가 돼서 작은 문소리나 뭐 휴대전화 진동 소리에도 놀라는 경우가 있다. 네, 크게 보면 세 가지 가장 대표적인 증상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되게 쉽게 놀라고요. 그리고 일단 잠을 못 주무시게 되고 어떤 생각이 지속적으로 떠오르면서 그 정말 내가 해야 될 일에 대한 집중력이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죠. 그러면 조금이라도 이런 스트레스, 그러니까 트라우마를 극복하려면 어떤 뭐 개인적으로 좀 할 수 있는 일이 있나요? 그 일단은
그 풍선이 계속 바람이 들어가면 그게 터지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뭔가 내가 불편한 감정이 정상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현상이다라고 일단은 본인이 이해를 해야 되고 그 힘든 감정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이야기하고 나누는 것만으로도 긴장이 좀 가라앉을 수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가능하면 어떤 특별한 곳에 간다기보다도 원래 있던 곳에서 일상적인 생활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뭐 하여튼 스트레칭을 한다든지 예. 뭐 심호흡을 한다든지 가능한 긴장을 낮출 수 있는 것들을 예. 계속 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김 기자. 그리고 이제 그 규모 5.0 이상 지진이 최근에 빈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보다 더 큰 규모의 지진이 일어날 거다. 특히 이제 환태평양 그 조산대에 그 불의 골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게 좀 심상치 않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거기에 무슨 작용이 있는지 지난번에 동일본 대지진이나 이런 영향이 있는 건지 계속해서 지금 후속 지진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이제 포항 강진 전에 계속해서 이제 불의고리 지역에서 강한 지진들이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불의고리와 뭐 한반도의 어떤 지각의 어떤 변화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예.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불의고리 지역에서 규모 4.5 이상의 지진이 좀 잇따라 발생했는데 1시간 30분 전에 인도네시아에서 규모 4.6의 지진이 있었고 또 5시간 전에는 괌과 파푸아뉴기뉴,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불의고리 지역에서 5.8과 5.4의 지진이 잇따라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예. 이번 포항 강진이 일어나기 앞뒤로 24시간 전에 9차례에 달하는 크고 작은 지진들이 잇따라 그래요? 발생했거든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서로 이제 불의고리 지역 그리고 이번에 발생한 포항의 강진이 서로 연관된 것 아니냐 이렇게 보시는 시각도 있는데요. 예. 사실은 서로 이제 걸치고 있는 판이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좀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 직접적으로 연관을 짓기는 어렵고 예. 서로 이제 독립된 지진이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다만 앵커분께서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다시피 2011년에 동일본 대지진이 있은 이후에 어쨌든 한반도의 지각이 2에서 한 5cm 가량 일본 쪽으로 끌려갔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자연 현상이라는 것은 어떤 뒤틀림 현상이 있게 되면은 다시 이제 반대로 돌아가는 과정이 있게 되는데 그 돌아가는 과정에서 이제 지진이 잇따라 발생하는 것이고 실제로 2011년에 동일본 대지진 이후에 2013년에 한반도 지진이 2.5배 급증을 했고요. 바로 또 지난해에 가장 역대 1위에 달하는 경주 지진 그리고 예. 올해 또 포항 지진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판을 경유하는 인접 국가에서의 강진은 바로 인접한 나라의 어떤 판에는 영향을 주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 한반도와 인접한 일본이라든지 아니면 예. 중국에서 강한 지진이 발생하게 되면 한반도의 지각은 분명히 변화를 일어나게 되고 예, 그에 예. 따라서 한반도의 지각 변화에 따른 크고 작은 강진들이 잇따라 발생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과거에는 어땠습니까? 이 뭐 주기설 이야기가 나오던데 예. 뭐 수백 년 만에 한 번 7.0 이상의 어떤 강진이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그 전에도 있었고 이후에도 있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 있던데 실제 뭐 기록에 남아 있는 게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 이제 조선 시대 때 이제 그런 기록들이 남아 있는 것들이 있고 사실은 한반도에서 이 지진, 이 관측을 시작한 것은 수십 년에 불과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자꾸 이제 과거를 들여다보고 거기서부터 유추를 하게 되는 것이죠. 한반도에서 이 정도의 지진이 발생했기 때문에 앞으로 한반도에서 최대 지진은 이 정도가 일어날 것이다라고 유추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1518년에 한양에서 추정치이긴 합니다만 규모 6.0 이상이 발생했다라는 추정치가 있고요. 그밖에 이제 서기 89년, 뭐 1455년, 1568년, 그리고 1613년, 1643년, 그리고 이제 지금으로 본다면 2010년대가 해당이 되겠죠. 그렇게 본다면 400에서 500년을 주기로 해서 한반도에서 규모 이제 크고 작은 지진들이 발생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전문가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관측 역사가 굉장히 짧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이제 추정치에 불과한 것이고요. 예. 앞으로 이제 계속해서 관측이 늘어난다면 그에 따른 예측도 보다 더 정확하게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한반도에서는 과거 기록만 놓고 본다면 예. 규모 6에서 7에 달하는 지진들이 있었다라고 보이기 때문에 지금 전문가들은 한반도에서 최대로 가능한 지진은 6에서 7 사이로도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소 교수님, 최근에 공사 재개 결정이 된 신고리 오리고기 굉장히 논란이 많아졌습니까? 그렇죠. 탈원전 문제 때문에 그랬고요. 특히 이제 원전의 안전성 문제, 또 지진에 취약하지 않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이번에 이런 또 지진이 일어나 보니까 또 걱정하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자, 지금 건설 중인
숨어있는 뭐 원전들이 있고요. 뭐 내진 설계를 앞으로도 강화를 할 거라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앞으로 이 원전 문제는 두고두고 이제 뭐 지진이 아니라 다른 자연재해에서 어떻게 좀 대책을 세워야 될지 방비책은 세우고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걱정되는 부분들이 여전히 있거든요. 뭐가 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일단 지진에 관해서는 너무 국민께서 예, 예.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되는 게 사실 여태까지 600기가 넘는 원전이 지구상에 있다가 없어지고 현재 이제 450기가 돌아가고 있는데요. 예. 이 원전 중에서 지진 때문에 망가지거나 문을 닫거나 또는 녹거나 한 건 없습니다. 후쿠시마마저도 아시겠지만은 지진이 나니까 설계대로 정확히 멈춰섰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고속도로 가다가 갓길로 섰습니다. 근데 그때 해일이 와버린 거죠. 그래서 지진에 대해서는 적어도 내구성 또는 예. 면역성을 갖고 있다. 예, 예. 그래서 현재 아까 잠시 말씀드린 지진 규모 7이면은 3m란 말이죠. 근데 7.5면 이제 4m예요. 예.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자 그러면 이게 정말 설계대로 시공이 됐느냐 거기에 들어가서는 안 될 그런 구멍은 없느냐 예. 금은 가지 않았느냐 이것만 다시 한번 점검한다면 예. 우리는 적어도 원전에 대해서는 지진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다. 단 혹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있을 수 있다.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제 안반 위에 짓거든요. 예. 보통 건물은 토사 위에 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안반 위에 짓기 때문에 같은 지진이면은 절반 정도로 위력이 떨어져 버려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우리가 시공 제대로 됐는지 그걸 볼 수 있다면은 그 다음부터는 그렇게 지진에 대해서는 예. 오히려 홍수나 예. 또는 오히려 화산 폭발이나 이 화산 폭발을 말씀드리는 원래는 아직까지는 소설 같은 이야기지만은 핵실험이 다시 한번 만탑산에서 되고 그게 이제 백두산 화산을 건드린다면 그게 이제 날아올 수도 있으니 그게 걱정이지 예. 우리 원전이 지진 때문에 무너지고 판도라처럼 예. 제 이름처럼 뭐 균열이 가고 그건 아니고요. 먼저 일단 그런 일이 있게 되면은 서버리게 됩니다. 예. 일단 서면은 안전하죠. 예. 그리고 뚜껑이 열리게 되고 밸브가 열리면은 거기서 모든 게 차단이 되는 것이죠. 예. 그리고 이제 두께가 1m, 1m 50, 1m, 예. 100m 높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크게 염려하시지 않아도 북한 된다. 핵실험 이야기를 말씀하셨으니까 네네. 여쭤볼게요. 지난번에 6차 핵실험 이후에 세 차례인가 자연지진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네. 자, 어떤 분들은 핵실험 6차례 한 게 어느 정도 한반도 상황에 뭐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이런 이야기도 하던데 전혀 관련이 없는 겁니까? 핵실험에서 예, 나는 거는 지진 같은 경우는 우리가 무서워하는 게 사실 옆으로 흔들흔들하는 예, 거거든요. 예. 아까 3m를 민다. 근데 핵실험은 다행히도 위아래로 위아래로.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백두산의 마그마 방 정도는 흔들 수가 있지만 예. 이게 400km 넘어서 휴전선 넘어가 300-400km 여기까지 온다. 예. 이거는 조금 과장된 거고 아까 기자님 말씀하셨지만은 예. 다른 지층에서 일본에서 부르이고리에서 온 게 영향을 줄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은 양산 단층이 만탑산에 거기도 단층이 있습니다. 예. 영향을 받았을 거라 이거는 조금 비약이 심하다는 말씀이죠. 알겠습니다. 자, 김 기자 방금 들어온 소식에 따르면요. 지질연구원에서 이번 포항 지진이 기존 보고된 적이 없는 단층대에 따라 발생을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지난번에 이제 경주 지진 때 장사 단층 이야기를 하더고요. 뭐 네. 여러 가지 뭐 양산 단층 이야기도 나왔습니다만 네. 전혀 다른 단층이다. 그런 우리가 모르는 숨어 있는 단층이 있을 수 있다. 이거 전문가들이 계속 이야기했던 부분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밑에 지하를 좀 확실하게 단층 조사를 좀 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그렇습니다. 사실 경주 지진도 정확히 양산 단층 대에서 발생했다고 예, 보기는 어렵고요. 예. 양산 단층에 여러 가지 이제 지류 단층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저희가 알지 못했던 10km 아래쪽으로 10km 가로 세로도 한 10km 정도 되는 그런 무명 단층에서 발생했다라는 이름이 조사가 없는 있습니다. 단층이요? 그렇습니다. 예. 이번 같은 경우도 사실은 양산 단층의 끝쯤 어딘가에서 발생했다라는 게 지금까지의 기상청의 분석이고 예. 물론 조금 더 분석을 통해야겠고 기상청에서 앞으로 그 주변 지역에 이제 지진계를 많이 설치를 해서 예. 실제로 본진 그리고 여러 이제 여진들이 어느 지역에서 어느 깊이에서 발생하는지를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 과정들이 이제 한 수개월 정도 걸리게 되는데 예. 이후에 이제 정확히 어느 단층인지가 정확히 알려질 것 같고요. 예. 지금 뭐 지질연구원에서 밝힌 것도 양산 단층의 어느 지류의 단층에서 발생을 했을 텐데 정확히 그 지류 단층을 저희가 이제 파악하기 아직까지는 어렵기 때문에 예. 그렇게 발표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지층에서 처음에 어느 지점에서 발생했는지를 보려면 지진계를 설치해서 보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시추라는 것이죠. 그래서 땅속을 파서 예. 실제로 단층이 어느 정도의 깊이로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예.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드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예. 전문가들이 이제 시추도 해야 되고
표면에 지진계도 많이 설치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작업들을 앞으로 좀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교수님 예전에 이제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를 겪으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 트라우마, 네. 그 구조 작업을 했던 분들도 마찬가지고 물론 네. 피해 유가족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리고 이제 세월호 사고도 있었습니다만은 이런 재난 사건 사고를 보면서 많은 네. 국민들까지도 사실은 이게 정신적인 고통을 안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피해자분들에 대한 어떤 트라우마를 치료할 수 있는 시스템, 어떤 인프라랄지 네. 이게 지금 제도화 돼 있는지 잘 돼 있는지 어떻습니까? 그 사실 트라우마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예, 예. 그러니까 트라우마 이후에 겪는 심리적 고통을 예방하는 것이 이제 이후에 가장 중요한 일이 예, 될 텐데요. 사실은 트라우마를 경험한 것 자체가 위험이 되지만 트라우마 경험 이후에 내가 어떤 지지를 받았고 어떤 서비스를 받았고 어떠한 심리적 보상을 받았고 주변에서 얼마나 그것들을 잘 이해해 줬는지가 트라우마를 회복하는 데 가장 중요한 예, 요소가 되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 이제 우리가 좀 그동안의 경험을 겪으면서 이전에 예. 비해서는 분명히 어느 정도 준비는 돼 있다고 하지만 예. 사실은 이 정신적인 문제라고 하는 게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일이 지나가고 나면 금방 잊혀지기 마련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도 이 재난 이후에 그 회복을 돕는 심리 지원 시스템이 2개로 아직도 이원화가 돼 있는 게 일단은 예. 문제입니다. 예. 아마 지금도 그 행정안전부 산하에서 대한적십자사에서 운영하는 재난회복심리지원센터가 아마 가 있을 것이고 예. 그리고 지역에 있는 이제 그 광역정신건강센터에서 아마 예, 나가 예. 있을 것입니다. 내일은 아마도 국립정신건강센터와 뭐 부곡병원이나 경북광역센터에서 아마 같이 팀을 짜서 나가게 될 텐데요. 일단 급한 불은 그 지금에 있는 존재하는 서비스 체계에서 어느 정도 커버가 가능하지만 평상시에 이런 회복력을 지원하고 정신건강을 지원하는 이러한 준비, 예. 이러한 준비되어 있는 것이 얼마나 잘 유지가 되느냐가 중요하거든요. 예. 하지만 그런 면에서 보면 국립 뭐 트라우마 센터 같은 일상적으로 이런 트라우마에 대비하는 어떤 정신건강을 증진할 수 있는 그런 그 컨트롤 타워가 마련이 돼서 정신건강의 전문가들이 그 이런 재난이 발생했을 때 바로 즉시 개입할 수 있는 그러한 좀 준비 정도는 예. 아직까지 완전히 제도화되어 있지 못하다고 볼 수 있죠. 알겠습니다. 예. 인력과 인프라가 좀 필요해 보이고요. 공교롭게도 이번 지진이 수능 하루 전에 터졌습니다. 그래서 수능이 일주일 연기됐는데요. 수험생들 굉장히 불안해하고 초조해할 것 같습니다. 자, 이 교수님, 수험생들 좀 마음 평정심 유지하기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부모님들이 아무리 위로를 하고 격려를 하더라도 쉽지 않은 그렇죠. 상황 같은데 어떤 지금 예. 대화나 좀 방법이 있을까요? 안 그래도 뭐 기본적으로 가장 불안이 높은 친구들이 이제 수험생들일 텐데 예, 예. 일단은 뭐 모두가 다 같은 조건이다라는 거 좀 알았으면 좋겠고요. 다행인 것은 뭐 교육부에서도 그렇고 뭐 대통령께서도 그렇고 발빠르게 예, 예. 어찌됐건 어떻게 될 것이다라고 지금 입장을 밝혀주고 있기 때문에 예. 일단은 정확하게 일주일 뒤건 아니 뭐 어떤 일이 있어도 모두 다 같은 조건 하에서 시험을 보게 되는 상황이 변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믿음을 주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럴 때일수록 무슨 괴담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퍼질 수도 예, 예, 있거든요. 예. 그래서 과도하게 SNS나 관련 소식에 너무 집착을 하기보다는 예. 어떤 정규적으로 그 부모나 어른이나 방송을 통해서 나오는 정보에 좀 귀 기울일 필요가 있고요. 예. 그리고 일단 불안을 가라앉히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일단은 심호흡이나 뭐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것이 예. 중요하고 집중이 잘 안 될 때는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일주일 동안 내가 어떻게 생활을 하겠다라고 좀 계획을 세우는 것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요. 자, 김 기자가 좀 정리해야 될 것 같아요. 재난이 일어나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하지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진이 발생했을 때 대피 요령 저희들이 여러 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막상 흔들리는 증상이 나타나면 너무 당황하고 어수선한 그런 상황이 벌어져요. 어떻게 좀 할 수 없는데 다시 한번 지진 대피 요령 이야기를 좀 듣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가장 중요한 것은 뭐 내 몸을 보호하는 것이겠죠. 특히 이제 머리를 보호하라는 말을 가장 많이 하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지진이 발생하게 되면 가장 먼저 내 머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어떤 쿠션이라든지 가방 같은 걸로 머리를 보호해 주시는 게 좋겠고, 가정 내에 있다면은 지진은 이제 흔들림의 정도이기 때문에 가정 내에서 떨어지는 물건들이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식탁이라든지 단단한 가구 밑으로 일단 숨어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후에는 지진이 좀 안정됐다 싶으면은 출입구를 재빠르게 이제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입구가 닫혀서 가정 내 고립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출입문에 어떤 의자라든지 이런 것을 받쳐가지고 출입문을 열어놓으시는 게 좋고요. 재난 방송을 계속해서 청취를 하신 다음에 여진이 어느 정도 잦아들었다 싶으면은 재빠르게 이제 밖으로 대피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따라서 다만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많고 아파트에서 많은 주민들이 쏟아져 나올 텐데 엘리베이터
지역에서는 사실상 위험하기 때문에 계단을 통해서 신속하게 내려가셔야 됩니다. 다만 계단을 통해서 내려갔을 때도 현관문이 굉장히 좁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2차 사고의 우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뒤 사람의 간격을 유지한 채 좀 신속하게 내려가시는 게 가장 중요하겠고요. 밖에 나가서는 계속해서 여진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고 밖에서도 물건들이 떨어지거나 이번 포항 지진처럼 어떤 벽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담장이 무너질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무너지지 않을 만한 곳들, 그러니까 공원이나 공터, 학교가 되면 운동장이 되겠죠. 이런 곳들로 빨리 대피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만약에 내가 차량 운전을 하고 계신다면 차도의 오른쪽으로 시동을 킨 채로 대피를 하시는 게 맞고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차에서 바로 내리신 다음에 물건이 떨어지지 않는 곳으로 대피를 하시는 게 무엇보다 또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뭐 국가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지진 대비 국민 행동 요령은 국가재난안전센터 홈페이지를 통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뭐 시간이 되신다면 한번 좀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세 분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